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알고리즘 및 실습 6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선택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택 문제는 정렬 문제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문제입니다. 선택 문제는 특정 순서에 있는 값을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정렬되어 있지 않는 리스트에서 n번째 요소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리스트에서 세 번째 요소는 1, 3, 5니까 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를 답으로 5를 주는 것이 이 문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렬 문제의 경우에는 비교 기반으로 정렬했을 때 n 로그 n 비용이 드는 것이 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선택 문제에서는 그 하한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때 선택 문제에서는 이 반대자 논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한을 구하게 됩니다. 비교의 최악의 경우 비교해야 되는 횟수가 몇 번이 필요하냐, 그거를 우리가 찾아보겠고, 이 하한을 찾으면은 이 하한을 만족시키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은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자 논법과 선택 문제의 하한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문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문제, 두 번째로 큰 수를 찾는 문제, 그리고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중간값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선택 문제는 정렬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정렬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비교 기반의 경우에는 n 로그 n 비용이 소요됩니다. 선택 문제는 ON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ON에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두 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알고리즘은 빠른 정렬을 응용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확률적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ON으로 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ON으로 못하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결정적인 선택 알고리즘도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문제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동시 찾기,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거 찾기, 중간값 세 개 문제를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더 쉬운 문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값 찾기와 가장 작은 값 찾기입니다. 가장 큰 값 찾기는 n-1번 비교가 필요합니다. 하한이 이렇게 돼요. n-1번 비교하지 않고는 가장 큰 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n-1번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건 검토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찾은 값이 가장 큰 값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값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최대값을 찾는 알고리즘, 우리가 보통 만드는 알고리즘은 최적의 알고리즘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얘의 비용은 ON이죠. 그리고 n-1번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렬한 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렬하고 나서 n번째 요소를 i번째 요소, k번째 요소, i번째 요소를 찾는 것은 O1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렬 후에 찾는 알고리즘의 비용은 n 로그 n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이 선택 문제는 정렬 문제보다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들을 제자리로 옮기지 않고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쉬운 문제이고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ON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렬 후에 찾는 것보다는 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이용해서 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똑같은 배열에서 특정 i번째 요소들을 여러 번 찾아야 될 경우에는 각각을 ON을 비용을 들여서 찾는 것보다는 정렬한 다음에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악의 경우 필요한 비교수를 하한을 알아보고 이 하한을 만족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한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반대자 논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반대자 논법이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대자 논법은 어떤 원리냐면은 친구와 추측 게임을 통해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나와 친구가 게임을 진행해요. 그리고 저는 반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맞추는 게임을 하는데 친구가 가장 많은 질문을 하도록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냐면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을 맞추는 게임이다. 제가 몇 월 며칠 하나를 결정한 다음에 친구가 어떤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리 답을 정하고 선택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친구와 질문을 하는 과정 통해서 진행하면서 부득이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 정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겨울에 해당하는 날짜입니까? 라고 친구가 물어보면은 얘가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겨울하고 겨울이 아닌 월수를 따져보면은 겨울이 훨씬 작죠. 그러면 나는 아직 답을 결정 안 한 상태니까 겨울에 해당하는 날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오로 답하는 것이 반대자 논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반대자 논법을 통해서 선택 문제의 하한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택 문제 알고리즘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비교를 통해서 i번째 요소를 찾아낸다고 합시다. A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가장 일을 많이 하도록 반대자 논법을 통해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도를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 최악의 경우의 입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얘예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요소를 찾고 싶다. 얘가 세 번째 요소입니까?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더 많이 이제 찾도록 하는 건데 이 알고리즘은 그렇게 얘가 세 번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얘와 얘를 비교해서 요게 A고 B면 A가 커요? B가 커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대자적인 입장에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 답을 통해서 가장 일을 많이 유도록 함으로써 최악의 입력을 만들 수 있고 이 최악의 입력이 있을 때 이 알고리즘이 이만큼 비교를 하게 되면 그것은 A의 하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 기반의 선택 알고리즘은 이 정도의 비교를 하지 않고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되겠고 그 성능을 갖춘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의 하한을 반대자 논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한을 만족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찾는 비용의 하한은 앞서 살펴봤듯이 n-1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만 개선을 하면은 n-1번 해서 최대값을 찾고 그러면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n-2개에서 최소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게 되면은 총 몇 번 비교해야 되면은 2n-3번, 2n-3번 비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는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값을 비교할 때 그 결과를 한쪽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때 동시에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적은 수의 비교를 통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하안을 살펴보기 전에 n개의 서로 다른 수로 구성된 리스트에서 x가 최대값이고 y가 최소값이면 필요한 정보는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x는 최대값이기 때문에 x를 제외한 모든 요소는 비교해서 졌어야 합니다. 비교해서 x와 비교했을 때 진 적이 없는 애는 애가 있다 그러면 x가 최대값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y를 제외한 모든 요소는 어떤 비교에서 이겼어야 돼요. 이긴 적이 있어야 됩니다. y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y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최소 한 번은 이겼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최소 한 번 이겼다는 것은 그 요소는 최소값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x가 최대값인지 알기 위해서는 n-1개 정보, y가 최대값인지 알기 위해서는 n-1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총 2n-2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값을 n개 요소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려면은 최소한 2n-2개의 정보를 비교를 통해서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반대자 전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것을 찾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대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요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비교를 하면서 알고리즘 진행이 되죠. 그러면 이 요소들은 이 4개 중에 한 가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요소는 W 상태에 있으면 얘는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긴 적은 최소 한 번 이상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L이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최소 한 번 이상 진 적이 있습니다. WL은 최소 한 번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습니다. N은 아직 비교에 참여한 적이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반대자 전략은 이런 요소들 간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정보를 적게 주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적게 줘야 돼요. 정보를 적게 주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생각해 봅시다. n과 n을 비교하면은 두 개의 정보를 주기 싫어도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경우에는 두 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또는 0개를 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일을 많이 하도록 정보를 적게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와 N이면 한 요소가 W고 N이면 요소들이 안 바뀌어야 상태가 안 바뀌어야 정보가 안 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W와 N을 비교하면 W는 W 상태로 유지해야 되겠고 N을 L로 바꿉니다. L이 되는 거죠. 상태가. 그러면 하나의 새 정보를 알고리즘에 알려준 꼴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얘는 안 바꾸고 얘를 L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있으면 얘를 바꿔야 되니까 얘를 안 바꿔야 되겠고 요거는 둘 중에 아무거나 얘는 둘 중에 아무거나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안 바꾸도록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W와 L이면 L을 보면 얘가 계속 W고 얘는 계속 L도로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자 전략할 때 이 요소들의 값들을 미리 결정을 안 해도 돼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답한 것에, 반대자가 답한 것에 일관성만 유지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일관성을 쉽게 유지하기 위해서 질문이 있을 때마다 그 질문에 맞게끔 값들을 약간씩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뭘 찾는 거예요? 최악의 입력. 그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최악의 입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n이 6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최소 10개 정보입니다. 그러면 임의로 막 비교를 했을 때 몇 번 만에 10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이 경우에는 A와 B를 비교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win, 나머지는 L이 되겠죠. 그러면 A가 W, B는 L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임의의 값을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 임의로, 효과적인 방법에 임의로 비교했어요. A와 E를 비교했습니다. E는 N이니까, N 상태이니까 W고, 그러면 얘를 안 바꾸고 얘를 L로 바꿔줘야 되겠죠. 10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이 되면 보시면은 N과 N을 비교할 때 2번 늘어나고 N과 N이 아닌 애들을 비교할 때는 뭘 비교하냐에 따라서 만약에 얘와 얘를 내가 비교했다. 그러면은 WL과 WL을 비교했으면은 그냥 새로운 정보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WL, WL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와 얘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A와 만약에 D를 요 순간에 비교하면은 얘를 W, 얘를 L로 놔서 유지시켜가지고 정보를 하나도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정보를 우리가 하나 주도록 물어볼 수 있고 2개 주도록 물어볼 수 있는데 얘는 요 때만 2번 물어봤고 요 경우에 물어봤고 나머지는 하나 정보만 늘어나도록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총 8번 비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많이 얻어내야 되죠. 반대자 전략이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으면 그 반대자 전략을 이용해 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얻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N과 M들끼리를 우선 비교합니다. 그러면은 6개의 정보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긴 애들끼리, 지네는 지네들끼리 비교를 하는 것이 더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W와 W 비교하면 얘를 W 놓고 WL로 놓고 그 다음에 얘는 지네니까 지네들끼리 비교하면은 하나를 WL로 놓고 얘를 L로 놓는 겁니다. 얘와 A와 또 위너들 비교하면 얘를 WL로 놓고 그럼 이제 남은 건 L과 L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되겠고 하나는 W, 하나는 L, 나머지는 WL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비교의 수는 7이에요. 이 7이 옵티말입니다. 이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알고리즘을 우리는 그대로 실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한이 실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n개의 서로 다른 수로 구성된 리스트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만을 이용하여 찾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비교수는 이렇게 된다. 왜 이렇게 되냐? n이 짝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n과 n을 비교하는 겁니다. n과 n인 것들을 먼저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짝수임은 2분의 n개의 그런 쌍들이 존재하고 이들을 비교하면 2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n개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총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려면 총 필요한 정보는 이 n-2개고 n개를 획득했으니까 나머지 n-2개를 획득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우리가 잘하더라도 한 개의 정보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제 n번 비교하고 그 다음에는 2분제 n-2개를 2번 비교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여기 정리해 주어진 요만큼이 됩니다. 물론 n이 짝수일 때만 이게 성립하고요. n이 홀수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n과 n인 쌍의 개수가 요만큼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요만큼을 비교하게 되면 n-1개의 정보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 비교했을 때는 두 개의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얘는 한 개. 그리고 n-1개를 얻었으니까 이 n-2개를 얻으려면 n-1번 비교를 더 해줘야 됩니다. 그럼 총 요만큼 비용이 들어요. 요거와 요거입니다. 얘가 홀수일 때, 얘가 짝수일 때. 그럼 아까 6개일 때 3, 6, 이거죠. 그러면은 7개. 즉, 요 방법이 가장 옵티멀한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최악의 경우에 데이터를 나열하더라도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으면은 그만큼의 비교를 통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첫 두 개를 비교해서 맥스와 민값을 후보를 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비교하지 않은 것들을 쌍으로 묶어서 비교합니다. 이거 n과 n을 비교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승리자는 맥스와 비교하고 루저는 민과 비교를 합니다. 그거를 계속하게 되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 경우는 n이 짝수인 경우예요. 이 알고리즘은. 그리고 보시면은 한번 비교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2분제인 곱하기 2개가 있고 요때마다 대번의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비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 동시찾기 문제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두 번째로 큰 수 찾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n개의 서로 다른 수로 구성된 리스트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찾는 문제인데 이것은 지난번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문제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대값을 찾은 후 남은 거에서 다시 최대값을 찾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n-3개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문제에서도 살펴봤듯이 요 찾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두 번째 큰 수를 찾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는 더 적은 수를 가지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전에 살펴봤던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 이 min 대신에 여기다가 second max를 놓고 비교해서 max와 second max 값을 설정합니다. second max를 설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 다음부터 요소에는 양쪽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max와 si를 비교하는 방식을 하게 되겠고 si가 max보다 크면 second max는 max가 되겠고 max는 si가 됩니다. else second max랑 si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은 second max가 si가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second max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비슷한 비용으로 얘와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비용을 가지고 그 최대값, 최소값을 계산할 때 사용한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이용해서
두 번째로 큰 수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큰 수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 건데, 두 번째로 큰 수의 특징은 최대값 외에 다른 값의 진값은 두 번째로 큰 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제를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A, B, C, D, E 다섯 개의 값이 있을 때 최대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A와 B를 비교했어요. A가 위너예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만드는 알고리즘은 비교 기반입니다. 비교 기반. 그래서 비교 기반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만 가지고 최종적으로 얘가 제일 큰 값이다, 얘가 두 번째로 큰 값이다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비우면 서로 누가 더 컸는지만 아는 거죠. 몇 번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A와 C를 비교했더니 A가 계속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D와 비교했더니 D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D와 E를 비교했더니 D가 이겼어요. 그러면 맥스 값은 D예요. 그러면 세컨 맥스는 뭐가 될까요? 세컨 맥스는 맥스에서 진 애들만 후보로 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맥스에서 진 애는 E가 졌고 A가 졌습니다. 그런데 C와 B는 A한테 진 애이기 때문에 D가 있고 A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세컨 맥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꼴이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세컨 맥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후보들을 우리가 n-1번 맥스를 찾는 과정에서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가 이 두 번째 큰 수 찾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1, 2, 3, 4가 있으면 4가 최대값이고 3이 두 번째로 큰 값이에요. 근데 만약 1, 4, 3, 4가 있으면 문제에 따라서는 3을 최소값이라고 하고 4를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아니라 두 번째로 큰 값을 3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4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저지에 올라가 있는 문제는 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잘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에서는 모든 수들이 다 다르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수들이 다 다를 경우에 필요한 비용이 더 높아져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때 좀 분석하기도 편하고 또 최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 다르다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여기서도 다 다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n-1번 비교해서 최대값을 통해 가지고 요 후보들을 A와 E라는 후보를 찾아내는 것의 방법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B와 C를 배제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 즉 그건 거꾸로 얘기해서는 A와 E가 후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가 한 가지 구현할 때의 어떤 문제가 되겠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 A가 맥스였으면 나머지 n-1개가 다 후보가 됩니다. 후보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를 줄여야 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후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 그럼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토너먼 방법을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얘와 얘를 비교하고 얘와 얘를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우승자를 옆에 있는 애랑 계속 비교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교가 안 된 두 개씩을 쌍으로 묶어서 비교를 해서 승자들 가지고 또 비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n-1번을 이용해서 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아까 방법과 똑같이 맥스를 찾는 비용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 토너먼트 방법을 썼을 때 이점은 뭐냐면은 얘와 진 후보들을 가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후보들, 요 빨간색 후보들만 후보가 되겠고 얘네들은 몇 개가 존재해요? 로그 n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요거만큼 로그 n-1번, 로그 n개가 있으면 n-1번 해가지고 중간값 찾을 수 있죠. 그럼 총 n-로그 n-2 요번에 비교를 통해서 두 번째 큰 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옵티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옵티말인지는 반대자 논법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옵티말이에요. 얘가 옵티말이고 실제 그러면 이 옵티말 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봅시다. 요 그림만 놓고 보면 비교를 하면서 요 두 개를 비교했는데 얘가 이겼어요. 그러면 여기가 A, B, C, D, E, F, G, H면 여기에 A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C가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C에서 D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F가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E가 유지되는 거고 여기서는 G가 이겼다고 하면은 이제 G에다가 H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와 G에서 G가 이겼다 그러면 G에다가 여기다가 F를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 경우에는 얘와 B와 C를 비교하니까 여기에다가 A, C를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얘 두 개를 비교했더니 얘가 졌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A, C, G를 넣으면 돼요. 그럼 요 세 개가 이 맥스한테 진 애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n-1번 비교를 해서 여기서의 맥스 값을 찾으면 이게 세컨드 맥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요 리스트들을 유지해야 되니까 공간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들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렇게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된다는 걸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림만 봐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진트리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 개수는 원래는 여기가 n개면은 여기가 로그 n 플러스 1인데 이제 루트까지 안 가니까 로그 n개예요. 로그 n개고 로그 n-1번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면 되겠고요. 이걸 증명하는 것은 생략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것이 이제 최소 필요한 건데 최소 필요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토너먼트를 좀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토너먼트를 하긴 하는데 이 진애들을 별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요 토너먼트 진행하는데 이런 애들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현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번잡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요 토너먼트를 직접 배열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건데 요거는 힙을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요 트리가 무슨 트리예요? 이진 트리이고 완전 이진 트리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그리면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몰려 있어요. 뭐 약간 그림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힙으로 바이너리 힙 나타낼 때는 배열로 나타내죠.
그래서 밑에 단말들이 있고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두 개 이렇게 된 게 이제 그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n-1 크기의 배열을 확보한 다음에 n- 위치부터 원래 값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끝에 있는 두 개들을 계속 토너먼트를 진행합니다. 그럼 5 하면 누가 이겨요? 13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3, 7. 그러면 7. 그럼 요 두 개를 하면 13. 그럼 이렇게 되겠고, 뒤로 가면서 이 13과 비교했던 애들을 또 내려가면서 비교를 해 나가면은 또 세컨 맥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8이 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3이죠. 요 두 개를 하게 되면 7이에요. 그럼 요 두 개를 하면 13이에요. 또 요 두 개를 하면 13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묶어서 앞으로 토너먼트를 진행해 나가면은 이 토너먼트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맨 여기 0값에 집어넣는 건 맥스 값입니다. 그리고 이 맥스 값 기준으로 내려가면 돼요. 여기서 내려가고, 요 내려갈 때는 2 곱하기 요 값 플러스 1 하면 돼요. 그러면 내려가면서 그 옆에 있는 얘와 비교됐던 애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알고리즘을 구현해 가지고 여러분들 숙제에 저지해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개 문제 살펴봤는데, 최대값, 최소값, 동시찾기. 두 번째로 큰 거. 근데 이 두 개 다 최소 필요한 비교를 계산했었고, 요 비교를 이용해 가지고 찾아주는 알고리즘도 구현을 했습니다. 즉, 이 구현된 이 알고리즘은, 쓰는 알고리즘은 옵티멀한 알고리즘이에요. 옵티멀한 알고리즘이고, 봤던 이 알고리즘도 옵티멀이에요. 이거보다는 더 적게 해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문제는 필요한 하한도 구했고, 그 하한을 만족시키는 알고리즘도 구현을 했습니다.